안녕하세요. 금요감사행전 이의용입니다. 여러분들도 늘 경험하시겠지만 저도 떼어날 때마다 집안에 있는 여러 가지 쓰레기들 또 그 중에는 재활용할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 집 앞에 있는 재활용 분리수거장에 저희가 꼭 갖다가 내놓습니다. 거기는 이제 쓸만한 것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아주 버려야 될 것들도 있죠. 특히 뭐 음식물 쓰레기 같은 것은 또 따로 이렇게 버려야 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보면 쓰레기를 좀 이렇게 버려달라, 저렇게 버려달라, 이런 어떤 표시들, 이런 것들을 많이 써붙여 놓은 곳을 볼 수 있습니다. 대개 쓰레기장이나 재활용 어떤 수거장을 가보면 이런 것이 굉장히 많이 붙어 있죠. 그렇지만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잘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이런 걸 붙이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살고 있는 곳도 바로 집 앞에 이런 곳이 있는데, 가보니까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이라고 아주 큼직하게 써붙여 놓은 걸 제가 봤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투명 페트병을 버릴 수 있는 커다란 자루가 놓여 있죠. 그래서 한번 그 안을 들여다보니까 페트병이 아닌 것들이 굉장히 뒤섞여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마침 그곳에서 그것을 분리하고 계신 분을 만나게 됐는데, 수고가 많으시다고 인사를 나누고 어떤 것들이 이렇게 힘드시냐고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잘 골라서 분류를 해 놓는데, 그런데 이제 어떤 분이 대책 없이 그곳에다가 그냥 분리하지 않고 확 쏟아놓고 그냥 가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다시 종류별로 분리를 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한번 이런 예를 들어 볼까요? 하얀 콩하고 검은 콩이 있는데 그것을 뒤섞어 놓고 가려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보통 수고가 많이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굉장히 힘든 일이 될 텐데요. 이 안에 들어보니까 여기에 페트병도 있지만은 페트병뿐만 아니라 깡통도 들어있고 전용 뚜한 플라스틱들도 들어있고 뒤섞여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플라스틱, 또 깡통, 병, 심지어는 이런 게 그냥 이 안에 섞여 있으니까 이것을 다시 한번 가려내야 되는 수고를 하게 되는 것이죠. 안타까운 것은 굉장히 많은 분들은 제대로 잘 분리를 해서 이렇게 버려놨는데, 한 사람이 그것을 분리하지 않고 거기다 쏟아버린다면 많은 사람들이 수고한 보람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재활용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쓸만한 것은 따로 이렇게 분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가지 원칙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비운다. 어떤 그릇 안에 있는 것들은 어떤 음식물이라든지 어떤 그런 것을 다 좀 비워내고, 그 다음에 헹군다가 두 번째인데요. 잘 닦아내야 됩니다. 그 안에 음식물 같은 것들이 남아있으면 그 불순물 때문에 분리할 때 아주 굉장히 지저분해지고, 나중에 이것을 이제 다시 깨끗하게 처리하는 과정이 더 복잡해지겠죠. 세 번째는 이제 분리하는 것이죠. 따로따로 나누어서 분리를 한다. 분리한다는 것은 예를 들면 병이 있으면 병에 있는 메테르라고 하나요? 상표 같은 거, 종이, 비닐. 그건 또 뜯어내야 되는 것이고요. 어떤 종류별로 가려내는, 분리하는 작업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걸 섞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섞어서 잘 분리를 해놔야 된다. 요즘은 일반 플라스틱 캔, 종이, 이런 식으로 나누기도 하고, 종이, 플라스틱, 음식물로 나누기도 하고, 곳곳에 어떤 곳에 보면 굉장히 상세하게 분리를 이렇게 해놓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휴게소 같은 데 보면 우리가 쉽게 그것을 발견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거기에 해당되는 것을 조금 수고스럽지만 분리를 해준다면 많은 사람들의 수고를 덜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아까운 자원들을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결과가 되겠죠.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마음이나 음료수는 비우고 살자, 이렇게 좀 기분 좋게 써붙여 놓은 것을 봤는데,
그렇습니다. 잘 분리해서 나눠 놓는 것이 좋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이런 그 종이 같은 것은 병에서 떼어야 되고, 특히 이 페트병은 뚜껑을 잘 잠궈 놔야 된다고 합니다. 페트병의 이 뚜껑은 분리될 경우에 이것이 이제 어떤 그 강이나 바다로 들어가면 물고기들이, 큰 물고기들이 이걸 먹게 되죠. 그래서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이제 생기게 되는 겁니다. 공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지금 병 하나 그림이 있습니다만은 위에 있는 것을, 금박지 같은 것을 좀 떼고, 또 밑에 붙어 있는 그 상품 소개하는 이런 것들도 좀 떼내고, 그렇게 해서 분리해서 버려야 된다. 배출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특히 음식물 쓰레기 같은 것들이 굉장히 심각하죠. 좀 연간 음식물 쓰레기가 1999년이니까 20년 전의 통계인데 약 15조 원 정도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루에 404억 원의 음식물 쓰레기가 발생한다. 이게 엄청난 양이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배달 음식이 많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도시락 하나를 시켜도 얼마나 많은 플라스틱들이 들어오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잘 분리를 해서 배출을 이제 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 플라스틱들이 마구 섞여서 버리게 되면, 이게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 대로 그 뱃속에, 이 고래 뱃속에 그냥 들어가게 되고, 이 어느 그 죽은 고래 뱃속을 해부해 보니까 플라스틱 컵이 115개가 들어있었다. 뭐 이런 그림도 나와 있지만, 특히 우리가 이제 살고 있는 한반도의 서쪽에 보면 중국 남쪽, 필리핀, 뭐 이런 동남아시아 쪽이 있지 않습니까? 이쪽이 해양 폐기물이 가장 많은 데랍니다. 다시 말하면 쓰레기를 잘 분해해서 해결하지 않고 처리하지 않고 바다에다 그냥 갖다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우리나라의 서해안이나 제주도 같은 데 보면 그 뭐 중국이나 이런 필리핀 그런 데서 버린 비닐들이, 플라스틱들이 떠내려와가지고 우리나라까지 떠내려오는 경우도 많이 있죠. 물론 우리나라도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이렇게 큰 그 위험이 있습니다. 바다 물고기들이라든지, 이 친구들이 볼 때는 뭐 이게 먹을 건지 아닌지 잘 분간 못하니까 무조건 덥석 물어서 삼켰는데 안에서 이 분해가 되질 않으니까 결국은 그것 때문에 죽는 일들이, 고래가 죽는 일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그럽니다. 고래뿐이겠습니까? 굉장히 많은 동물들이, 바다 동물들이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그렇게 되면 또 이게 썩게 되면 그 바다가 오염되는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이제 정말 분리배출을 잘해야 되겠다. 우리 어린아이들은 분리배출을 굉장히 잘합니다. 근데 이제 어른들이 이 분리배출을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분리배출을 좀 잘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분리배출도 잘해야 되겠지만은 쓰레기를 좀 줄여야 되겠다. 버려야 될 것들을 좀 줄여야 되겠다. 어떻게 줄이냐면은, 이건 제작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인데, 될 수 있으면 비닐 사용, 플라스틱 사용을 하지 않는 것. 그렇죠? 그래서 자원을 낭비하지 않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나. 결국 이런 것들이 다른 사람에게 폐해를 끼치지 않게 되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좀 더 아름다운 세상, 우리가 살기 편한 세상으로 만드는 것이니까, 이것이 결국 다른 사람들에게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고, 환경을 만들어주고요. 또 그것이 결국은 배려가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자, 이런 캠페인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10번 다른 사람에게,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많은 것을 베풀자, 이런 이야기를 제가 이제 하고 있는데, 많은 걸 베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폐를 끼치지 않는 것은 더 중요하지 않겠나. 그래서 우리가 쓰레기, 재활용품을 잘 정성스럽게 배출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오늘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영